CT를 보고 자세하게 거리를 잰 다음에 이 부분을 자르게 되겠죠. 뒤에 쪽에 큰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무리하게 잘못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각턱 같은 경우는 앞턱부터 남아있는 뼈 사각턱 끝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귀밑각을 남겨놓고 길게 자르게 되는데요. 모양으로 봐서는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입 안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절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신경은 뼈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신경이 있지는 않습니다. 점막은 여기를 절개를 해서 마찬가지로 사각턱의 뼈가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박리를 해서 이 뒤에 근육까지 좀 박리를 시켜주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CT를 보고 자세하게 거리를 잰 다음에 이 부분을 자르게 되겠죠. 실제로 수술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역자로 꺾여 있는 느낌으로 옆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오실레이팅 소라고 하는데, 얘는 진동을 하는 거죠. 진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사람 손을 이렇게 실제로 절단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안전한 소비긴 한데, 얘를 이용해서 뼈를 디자인에 맞게 뼈에 금을 그어 놓고 뼈를 절단을 하게 됩니다. 두께에 따라서 이 길이도 달리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각턱을 수술할 때 뒤에 쪽에 큰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무리하게 잘못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각턱을 수술하는 경우는 혈관을 조심하면서 출혈이 최대한 없게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뼈에 잘린 변두리가 아직 날카롭기 때문에 뼈를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어느 정도 다듬어 주면 비교적 매끈하게 유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각턱을 자르고 나서 이 뼈의 전반적인 두께감이 줄어야 되죠. 얼굴 폭이 줄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흔히들 이제 피질골을 축소를 하는 개념인데, 피질골은 이 뼈의 두께를 봤을 때 바깥의 면의 뼈, 한 2mm 정도, 1~2에서 2mm 정도 되는 뼈의 두께를 얇게 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절골을 할 수도 있고 갈아서 얇게 할 수도 있고 효과는 똑같은데요. 일단 절골하는 경우는 주로 뼈의 바깥의 면,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뼈를 피질 절골을 한다 하면은, 물론 이게 정확하게 똑같이 진행이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슬라이스를 한다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뼈의 바깥의 면을 슬라이싱 해주는 게 피질 절골술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그러면 폭이 확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절골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위치는 뼈 두께를 쉐이빙을 하겠습니다. 뼈를 이렇게 갈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뼈의 넓이가 양쪽이 훨씬 이쪽에 줄어들게 되면서 얼굴 폭이 확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매직으로 그려놓은 부위라 신경이 뭐 손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은 실제로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두께를 줄일 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폭이 좁아지고 앞턱 폭이 좁아지고 사각턱 폭이 좁아지면서 옆 라인에서는 라인이 더 갸름해지면서 전반적인 얼굴이 작아지고 있죠. 윤곽 3종이 흔히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이제 절개선은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꼬매준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델을 통해서 모의 수술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환자분들도 대략 이런 식으로 윤곽 수술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뼈를 이렇게 줄였을 때 뼈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절삭이 되고 어떻게 줄어드는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BT 성형외과 원장 이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라모델 자체가 가루도 많고 좀 울퉁불퉁하게 잘리긴 했는데요. 실제 환자분들의 뼈는 훨씬 딱딱하고 다루기가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